네, 이번에는 명태균 게이트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명태균 대표의 변호인 맡고 계신 김광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화영 사건으로 그동안 만났었는데 이제는 명태균 사건으로 또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9일 저녁에 명태균 씨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종다기한 행보를 보이고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조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변호사님 네. 전화는 받죠? 한두 번 통화했습니다. 지금 그 석방 이후에 어떻게 보내시는 겁니까? 우선은 보석 조건이 주거지에 주거할 것이기 네. 때문에 창원에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고요. 네, 나오자마자 검찰 조사연 이틀 받으셨고, 네. 그리고 그 장인 장모긴 하지만 효심이 상당하세요. 효심. 예. 네. 그래서 뭐 가족들 좀 챙기시고, 예. 언론 접촉은 거의 안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 중이라 재판 준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SNS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SNS를 통해서 그 사실은 좀 놀랐는데 이제 페이스북 글에 올렸어요.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갇혀 있던 굶주린 사자. 예.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서 서 있다.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 좀 의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마 제 추측으로는 네. 구속돼 있을 때 그 명태균 씨를 찾아갔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민주당 측, 그 민주당에 가까운 그쪽 네. 인사들에게는 아마 다 얘기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한테도 했던 얘기인데요. 네. 우선은 여기서 이제 짜르라는 표현이 네. 되게 좀 중요한데 예. 이 명태균 씨는 그 짜르랑 황제라는 표현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짜르와 황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예. 그 짜르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황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짜르를 얘기할 때는 예. 보통 이제 좀 비교적 좌파 진영, 좌파 진영을 예. 지칭할 때 짜르라는 표현 쓰고요. 예. 반대로 이제 우파 진영 지칭할 때는 뭐 황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야, 이거 변호사님 아니면 저희가 모를 뻔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명태균 씨가 잘 몰라가지고 그 콜로세움 하면은 당연히 황제가 나와야 되는데 왜 짜르가 나와? 이거 러시아 얘기랑 이거 헷갈려서 잘못 썼네.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어떤 평론가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명태균 씨가요. 네. 상당히 박학다식합니다. 박학다식. 예. 그리고 이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뭐 비춰지기에는 뭐 이게 막 던지는 걸로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그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산된 언어를 사용을 하세요. 특히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는. 네. 잠깐만 딴소리를 좀 말씀드리면 옛날 김종인 위원장 문제 됐을 때 상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아요. 상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김종인 씨를 상당히 존경하고 아끼는 어르신이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분이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썼다.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부관 참신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김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상중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특히나 SNS에 글을 쓸 때는 상당히 계획된 의도적인 글을 쓰는데 이 콜로세움 얘기도 이거 허투루 쓴 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콜로세움 얘기나 짜르 얘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짜르라고 하면 좌파 진영의 그 최고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의식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저 멀리 들리는 군중들의 함성 소리, 나를 내려다보는 짜르의 모습, 느낌표 3개. 그러면 여기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검찰 그러니까
보석 결정은 법원이 하지만 예. 뭐 대부분의 이제 뭐 법조 전문가들은 다 아시는 네. 내용들인데 보석은 사실상 검찰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때 예. 보석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 예. 이런 의견을 제출하면 거의 보석은 안 돼요. 아, 법원이 예. 안 풀어준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검찰이 어느 정도 예. 진술도 잘했고 예. 협조적이고 예. 뭐 건강도 안 좋고 이러니 긍정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 정도 뉘앙스를 줘야지 보석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보석은 이제 검찰이 해준 거로 봐야 되고. 네. 그러면 검찰이 명태균 씨를 석방할 때, 예. 석방할 때는 검찰이 의도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명태균한테 명태균의 어떤 워딩이나 행동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었을 테고, 예. 명태균 씨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했을 테고, 근데 동시에 네. 명태균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검찰이나 뭐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네. 진보 진영도 모두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이것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갔을 때 검찰이나 보수 진영은 나에게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발언을 희망하고 있었을 거다. 예. 특히나 뭐 대선 과정에서 예. 뭐 각 대선 주자들이 지금 명태균 씨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없은 국민의힘. 정도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이. 예.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 내가 누구에 대한 어떤 워딩을 해야 될지 이게 검찰이 바라는 모습, 국힘이 바라는 모습, 네. 그리고 더 넓게 나가면 뭐 민주당 측이 바라는 모습이 다 다를 거고 네. 여기서 굳이 자르는 표현을 쓴 거는 나에 대한 민주당의 뭐 기대라든지 어떤 바람 네. 이런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아주 들어요. 말이 어려운데 네. 종합하면 일단 그 석방돼서 나왔는데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사실상 풀어준 건데 네네. 그러면 이제 검찰의 미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저 멀리 들리는 군중의 함성 소리 뭐 시민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네. 네.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는 그 짜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 그러니까 양쪽에서 본인에게 어떤 그 이번 대선판에서 중요한 어떤 그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 난 그 역할을 요구받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고민이 투영된 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저는 민주당 쪽에 좀 어필한 글이 아닐까라는 민주당 쪽에 어필하는 글이다. 굳이 자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예. 예. 민주당 쪽에 어필한 글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이 내용을 들고 어필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면 핵심은 그 명태균 씨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이번에 예.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도 말씀을 하셨던데 예. 예와 격을 갖춰라. 예와 격. 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경우도 중요하게 예.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 특히나 언론이 명태균에 대해서 왜곡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그냥 명태균은 시정 잡배다, 예. 사기꾼이다, 예. 속된 말로 하면 양아치다. 예. 뭐 이런 식의 그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근데 뭐 정치 브로커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정치 브로커는 맞아요. 예, 정치 브로커를 하는 것이 뭐 예.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나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 브로커는 맞는데 이분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네. 사실상 킹메이커도 했었고 킹메이커를 만드는 판을 네. 구도를 잡기도 했었고 그렇죠. 여러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예.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 이러한 사람을 민주당 측에서는 시정 잡배로 몰고 사기꾼으로 몰고 그러고 있다. 네. 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나를 시정 잡배로 모는 민주당 측과 대화를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많이 했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민주당과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예. 민주당과도 근데 민주당 협의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찾아갔죠. 그 사실 뭐 박범계 장관을 의원을 포함해서 뭐 박주민 의원도 내려오라 그래서 한번 갔었고 한병도 의원도 갔었고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제 명태균 씨를 가서 뭐 접견을 하고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민주당 소속이시고 그리고 또 김한나 변호사도 또 민주당 소속이시고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명태균 씨를 많이 찾아가서 접견한 것은 사실이고 뭐 그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 황금폰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한 건데 그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뭐냐면 그래요? 예. 본인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를 뭐냐면 나한테 와서 뭐 김건희 윤석열 간에 어떠한 뭐 비화를 말씀해 주세요. 뭐 약간 뭐 신변 잡기, 네. 이슈 잡기 예. 이런 식의 그 정보만 나한테 캐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의리가 있다. 예, 그래서 예. 내가 나와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에 대해서 예. 내가 함부로 얘기하고 그분들을 얕잡아 보고 비하하고 나 이러지 않는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나한테 내려와서 예. 김건희 욕할 수 있는 부분, 윤석열 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만 계속 요구를 한다. 예, 정치적인 예. 의미를 가진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래요? 이런 예. 이 판을 어떻게 해석할 예.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기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 자기를 그냥 시정잡표에 취급하고 그 수준에서 신변 잡기 내용만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불만을 상당히 많이 표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킹메이커고 큰 판을 움직이는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다. 저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국적인 거대 담론을 논하는 나한테 와서 야 김건희 뭐 없어요, 윤석열 뭐 없어요, 막 이렇게 접근을 하니 네. 좀 짜잘하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명태균 대표가 정말 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어떻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조사받고 재판 중인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이거는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리스트,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단계로 나눠보면 일단은 뭐 위에는 이제 재판받고 있으니까 별건으로 치고 이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명태균 씨가 키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조사가 검찰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진행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진행 전혀 안 되고 전혀 안 되고 있고 예. 재판단은 공천 개입 의혹의 키가 명태균은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 예, 명태균 씨는 그 윤석열 뭐 당시 당선인이든 그분 뭐 김건희 부부한테 가서 네. 그쪽과 접촉을 해서 김영선 의원의 그 공로를 어필을 하고 네. 그러니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로비를 했다든지 네. 이거는 사실인 걸로 보여요. 사실인 걸 보이는데 네. 그 공천 개입 의혹은 예, 어쨌든 명태균의 로비가 계기가 됐는지 아니면 명태균의 로비가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윤석열 부부가 직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 관련된 로비를 대통령 부부에게 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네. 이미 밝혀진 그렇죠. 사실이고 뭐 이거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네네. 기소하거나 불러서 조사를 네.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이건 예, 밝혀진 사실이고 예. 근데 그 공천 개입의 핵심은 예.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예. 윤석열과 공관위의 관계인 거죠. 윤석열과 공관위 관계다. 그러니까 예. 근데 윤석열과 공관위의 관계에는 예. 명태균이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은 예. 명태균의 역할 부분은 사실 드러날 건 다 드러났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엔 네. 이거를 통해 이걸 뭐 수사 계기로 삼던지 예. 이걸 통해서 윤석열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네. 그걸 조사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줄기는 이제 김건희 씨를 통한 어떤 김건희 씨와의 관계 속에서의 일정 정도의 이제 국정 개입 의혹 이 문제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인 거고 등등의 이슈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혀 검찰에 조사가 안 되고 그 있나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조사 안 되고 있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에서 그 창원지검으로 내려가서 연이틀 조사를 하고 있고
뭐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틀의 조사는 네. 이틀 동안 제가 입회하진 않았고 네. 명태균 씨와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의 이제 판단과 추측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그 당시 일련의 검찰의 행동을 같이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예. 3월 29일 날 검찰이 천하람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3월 29일 날. 예, 3월 29일 날. 그리고 예. 3월 30일 날 검찰 발로 추정되는 몇 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명태균 씨가 공천 헌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다. 예. 예, 추가로 한 3-4명이 더 있다. 예. 이게 강혜경 씨 진술을 빌려서 검찰에서 나와서 예. 30일 날 보도가 되고 예. 예. 또 하나는 같은 30일 날 예. 그 홍준표의 복당을 예. 명태균이 예. 만들었다라는 예. 기사가 3개 예. 나옵니다. 예. 예. 그 3개가 나오고 네. 그리고 3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명태균 씨 재판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29일 날 천하람 소환, 30일 날 단독 기사 2개. 네. 이게 사실상 명태균 씨한테 보라고 서울중앙지검이 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너 봐라. 그리고 예. 30일 날 재판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가 증인으로 예. 출석하는데 예. 이분이 모든 질문에 예. 명태균, 김영선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김영선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에서 예. 뭐 질문만 나오면 그거는 명태균이, 그거는 김영선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네. 답변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재판장한테 제지까지 받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날 그 김태열 소장의 태도는 사실상 내가 오늘은 명태균을 강하게 비판하고 어찌됐든 명태균을 끌고 가겠다라는 예. 명확한 의도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김태열 소장과 검찰이 일정 부분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 예, 예.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능성. 있고. 그러면 29일, 30일 그리고 31일 날 재판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경에 명태균 씨가 석방이 됩니다. 네. 석방이 되고 석방되자마자 연 이틀 조사를 하죠. 예. 조사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일련의 내용을 보면 예. 명태균한테 검찰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뭘까요? 야, 너 지금 별건 많다. 어. 너 지금 뭐 공천 허금 뭐 몇 명한테 더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수사하고 있고, 예. 김태열은 너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어. 예. 예. 너 보석으로 나가서 예. 다른 짓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보석으로 나오고 나서 연이틀 조사한 거는 예. 조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사의 내용도 중요하면 그 예. 시기와 그 강도 예. 뭐 상당히 장기간 이틀 연속으로 했다라는 것. 그러면 검찰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일정 부분은 상당히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은 명태균 씨도 얘기했고 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라 예. 제가 좀 편히 말씀을 드리면 예. 검찰이 명태균 씨한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만 얘기를 해줘라. 검찰이 예, 기소할 수 있는 정도만 얘기해줘라 예. 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명태균 씨 또한 예. 뭐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진술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남상권 변호사도 이 비슷한 얘기는 합니다. 이제 네. 똑같이 변호인인데 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받았고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소가 네.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를 전제로 놓고 조사를 한 거죠. 기소를 예. 전제로 놓고 조사를 했는데 그 수위는 아마 벌금형 정도 수위를 목적으로 놓고 수사를 하지 않았나. 벌금형. 예. 그러니까 기소될 정도만 진술해 달라고 정도만. 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죠. 예. 경찰청으로 보냈잖아요. 예. 경찰청으로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구 경찰로 보냈죠. 대구 경찰청으로 보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이것도 다른 분들 통해서 이미 언론에 나온 거라서 제가 편히 말씀을 드리는데 네. 명태균 씨의 그 주장은 이거예요. 예.
홍준표는 그 정도만 해도 된다. 네? 예, 홍준표는 그 정도만 해도 된다. 예. 근데 이러한 입장인데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홍준표는 검찰에서 핸들링하지 않고 경찰로 보냈고 네. 그래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홍준표 같은 사람을 경찰이 핸들링할 수 있겠냐? 경찰은 절대로 홍준표를 잡지 못한다. 그걸 알면서도 검찰은 홍준표를 경찰한테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검찰은 홍준표를 봐줄 결심? 제 생각에는 오세훈은 기소 정도까지는 해야 이 양반이 대선을 포기할 걸로 보이고 홍준표는 기소까지 안 해도 포기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절묘한 타이밍에 강혜경 씨가 검찰에 제출했었던 소위 말하는 명태균 PC 그게 환부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환부되고.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절묘한 시점에 환부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이 굳이 환부를 안 해줘도 됐어요. 갖고 있으려면 얼마든지 더 갖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갖고 그렇게 있었고. 요구를 하고 돌려달라고 강혜경 국장이 애써 얘기했지만 계속 안 주다가 요때 내준 거죠. 생뚱맞게 갑자기 줬죠. 갑자기 줬고 이 PC를 제가 검찰이 이런 식으로 환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하나는 그 PC의 성격을 좀 말씀드리면 김영선 의원 지역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김영선 의원입니다. 명태균은 사용자일 뿐이고 그래서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그거 갖다 버려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소유자가 아니고 사용자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처분 권한은 없어요. 이거 뭐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 처분 권한은 김영선에게 했죠. 그래서 검찰이 안 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수 있는데 줬다. 그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환부가 됐고 환부가 되자마자 뭐 언론사로 들어갔고 뉴스타파로 갔죠. 뉴스타파로 갔고 뉴스타파가 가서 포렌식을 하고 초반에 바로 보도된 게 홍준표 내용입니다. 홍준표 내용이고 그 홍준표 내용의 파급력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홍준표 전 시장이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서도 홍준표 시장이 완주는 못하지 않을까. 대선 완주 못한다. 그 정도 파워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종 완주를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현역들이 지금 홍준표 캠프로 갔고 과거에 친윤으로 불리던 분들이 상당히 홍준표 캠프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그 검찰이 그 PC 안에 홍준표 전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당연히 알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알고 당연히 알면서도 그 이 절묘한 시점에 해당 PC를 가안부에서 그 PC가 뉴스타파로 가는 결과를 야기한. 이게 말씀이 좀 죄송한데 뉴스타파와 뭐 검찰의 연결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뉴스타파로까지 흘러가도록 야기한 게 검찰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시점에 저희도 주시면 열심히 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스타파 이외에 다른 언론이 그 명태균 PC를 이제 그 취득해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뉴스타파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시점에 저희도 주시면 열심히 쓰겠습니다. 언론에 흘러가게 하고 그 언론에서 홍준표 보도가 나오게 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아들이 모두 다 나왔잖아요. 아들까지. 모두 다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검찰이 시점 조절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검찰의 노림수는 뭡니까? 그럼 이런 오세훈 아웃, 홍준표 아웃.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남는 거죠? 한동훈 남죠. 한동훈 남네. 근데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지지율이 세게 안 나오고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힘을 받을지 물론 이제 4위 안에는 들어간다. 검찰도 답답하겠죠. 그럼 검찰이 이거는 어쨌든 검찰 반론하십시오. 저희 고발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대검 하여튼 뭐 검사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나와서 반론하시면 적극적으로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검찰은 아직도 소위 얘기하는 검찰 내부의 이제 정치 검찰들이 이런 모종의 길을 통해서 한동훈 대선 후보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혹입니다. 의혹 제기. 그렇게 생각하고 명태균을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도
이런 부분 오세훈 그러니까 오세훈은 뭐 수사를 통해서 쉽게 날릴 수 있었지만 한동훈이란다. 예. 홍준표까지 예.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명태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기대하고 취소시키지 않았을까. 야, 뭐 그런 그러면은 여전히 이 정치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 네네.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풀어줬을까 검찰이. 뭐 추가 기소 늘 하잖아요. 네. 이런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늘 추가 기소를 하는데 추가 기소 없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태균 씨가 굶주린 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굶주린 사자가 막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네. 내가 누구를 먼저 물어뜯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이슈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콜로세움 얘기는 네. 콜로세움 얘기는 저는 사실상 명태균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을 네. 그냥 아주 정직하게 표현했다라고 봐요. 정직하게 예. 자신의 처지를 예. 예. 난 나왔고 예. 내가 누굴 물어뜯을 걸 기대하는 예. 두 세력이 있는데 예. 한쪽은 뭐 보수 세력, 예. 검찰 또는 보수 검찰, 세력이고 예. 한쪽은 민주당이고 민주 쪽이고, 예. 민주당은 뭐 본인들 예. 뭐 서로 간의 예. 욕구가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나는 뭐 검찰 쪽에 강하게 좀 잡혀 있지만 내가 호락호락하니 검찰에 협조할 사람은 아니다. 예. 의롭게 그래서, 간다. 그래서 나는 그 민주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민주당 쪽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뭐 당적이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 명태균 씨는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하도 오염돼 있어서 네. 예,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네. 예, 이분은 사실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고 본인의 과거의 어떠한 행위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세요 실제로는. 예. 아니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정말 그것에 대해서도 비유적인 아마 그 뭐 본인 생각이 있을 텐데. 비유적인 예.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데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는 거울이었다. 거울? 예, 그래서 거울아 내가 언제 입당하면 좋니? 거울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니? 예. 예. 라고 물어보면 답을 그러면 해주는. 자기는 항상 답을 해주고 코칭을 해줬다. 아, 그랬는데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울이 예. 자기 할 말을 하니까 예. 윤석열이 거울을 깨버렸다. 야 너무 적확하다. 대통령,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직언을 하기 시작하자 거울을 깨버렸다.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윤석열이랑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도 예. 자기의 코칭을 들을 거라는 착각을 했다라는 것은 명태균의 심각한 오판이죠. 오판이다. 오판이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은 여기에 대한 아쉬움 참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자신의 조언을 듣고 자신과 긴밀히 논의하고 갔으면 괜찮은 평가를 받는 정권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예, 자신의 거울을 깨버리고 독단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 많이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수덕사로 가서 매일 3,000배를 했다면 본인의 그런 그 여러 혐의와 또 그 엄마의 문제를 좀 죄값을 씻을 수 있었을 텐데 수덕사에 가지 않은 거가 큰 문제였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이제 그 조언을 전혀 받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어머나 벌써 10시 8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 변호사님 다시 모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3분의 1도 못했어요. 3분의 1도 못하고 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SNS에 올린 것은 기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네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겨레 21과 강혜경, 김태열을 고소하겠습니다. 모든 기자들과의 접촉도 앞으로 없습니다. 접근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전화도 사절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쭉쭉 본인의 얘기를 앞으로 가짜뉴스 보도하는 언론은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의견들 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원 산단과 관련해서 오늘 뭐 11시간 전에는 강혜경 씨 관련된 글도 올렸는데 언론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많은 기자들하고 접촉하고 뭐 퀴즈도 역사 퀴즈도 많이 내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기자를 하냐. 기자 자격 없다. 막 이렇게 핀잔도 많이 주시고 했던 분인데 언론 기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적대적입니까? 이분이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근데 그 역량이 어떻게 쓰였냐의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상당히 역량이 있으신 분인데 좀 언론 진영에 대해서는 착각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강혜경 씨, 김태열 씨와 의견이 아예 상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이 있고 네. 강혜경 씨가 초반에 이제 그 공익제보자로 나와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면서 이 모든 언론 진영이 적절한 표현이 모르겠지만 네. 강혜경 씨의 프레임에 맞춰서 짜여 있는 현상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공익 제보자고 나는 정치 브로커냐, 나는 사기꾼이냐. 네네네. 왜냐하면 또 그런 말을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홍준표, 김종인, 뭐 김종인 위원장은 심지어 욕까지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미친 X라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지니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심 고백을 하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적극적인 네네. 그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에 비해서 본인은 굉장히 이제 비판 보도를 많이 받게 됐다. 거기에서 억울함이 있다. 그런데 언론 진영이 이렇게 짜여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는 당신께서 네.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언론과 소통을 하면 네. 이 구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를 들면 이분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말씀이 너무 많으신 건데 예. 뭐 한 4시간 5시간 쭉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억울함도 얘기를 하고 진실이 뭔지도 얘기하고 쫙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네. 아주 자극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만 보도가 되고 네. 본인이 시정 잡배고 사기꾼이고 뭐 이렇다라는 왜곡된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으셨고 특히나 추소된 이후에 뭐 모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뭐 본인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컸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 풀어드릴 테니까 저를 만나십시오. 예. 하여간 근데 이건 또 언론 문제는 또 언론으로 네. 풀어야 되니까 뭐 적극적인 뭐 대응도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하여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뵙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예.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